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 10,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선생님들에게나 학생들에게나 아주 핫한 뜨거운 주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을사조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이고 또한 강제적으로 체결된 조약이기 때문에 불법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제에서는 크게 을사조약의 불법, 강제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강제로 체결된 을사조약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나, 어떻게 대응해 나갔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주제 열기는 을사조약이냐, 을사늑약이냐, 국회에서까지 논쟁이 된 이 늑약과 조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사실 을사조약이나 을사늑약이나 편수 용어로 어느 것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을사조약이라고 하면 마치 이 조약이 합법적인 것 같고 을사늑약이라고 하면 일본의 강제성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사조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이 강제로 이 조약을 체결하고 우리의 국권을 침탈했다는 것만 이야기한다면 조약이냐 늑약이냐 하는 이런 용어에 대한 논쟁은 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을사조약의 어떤 실체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소주제 1입니다. 러일 전쟁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 주제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침탈하려고 또 그 침탈 과정에서 보여준 주변 열강들의 어떤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에 특히 그 영국과 미국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가? 그래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든가 영국과의 제2차 영일 동맹, 일본의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을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미국이 왜 일본의 편에 섰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미군의 역관 통역을 맡고 있는 인물이 다급하게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어서 친구가 된 미국이 왜 대한제국을 도와주지 않는지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미국인이지만 한국 태생이었던 유진 초이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죠. 일본의 뒤에 미국과 영국, 특히 미국이 막대한 차관을 빌려줬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미국은 대한제국과 조미소 통상제약을 맺었지만 전혀 도와줄 생각이 없었고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냉혹한 국제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학생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대의 프랑스 만화가 조르주 비고가 종군 기자이기도 했죠. 그린 당시 러일 전쟁에 풍자합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이미 서구에서는 이 전쟁의 성격을 그리고 국제 정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에서는 아직 이런 것에 좀 어두웠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을사조약의 강제 체결은 무엇을 의미할까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을사조약이 당시 고종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체결되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외교권을 박탈한 것이지만 나아가 내정도 마음대로 하였다는 부분, 이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밑에 생각톡톡에 이름도 국세도 없는 조약이라고 해서 을사조약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상의 문제, 바로 어, 강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약으로서의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이름도 없는 조약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얼마나 일방적으로 그리고 급박하게 어, 우리나라에게 강압적으로 조약을 체결하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과 더 심화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는 주로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과정, 당시 국제적 관계 이런 걸 이야기했다면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 민족이 을사조약에 어떻게 저항하였나 이 이야기를 주로 다루려고 했습니다.
소주제 3입니다. 을사조약에 저항한 이들은 누구였을까? 왼쪽에 보면 헤이그 특사 세 분의 사진과 그다음 밑에 또 장인한 전명훈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밑에 안중근의 사진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꼽은 것인데요. 사실 여기서는 좀 여러 그 방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그 대한제국 정부와 고종의 노력이 있는데요. 헤이그 특사를 보낸 것처럼 주로 외교적인 노력, 그래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아주 큰 기대를 걸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당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또는 알아도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식인들의 저항입니다. 지식인들은 그 장지연의 시리아 방송대국이나 민영환의 자결을 예로 들었는데요. 어, 역시 국민들에게 호소하거나 또는 자결로서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죠. 죄송합니다. 민중. 물론 민중이라는 것을 지식인과 또 분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자기들의 힘을 다해서 철시에 돌입을 하거나 또는 의병, 의열투쟁 등에 나섰다. 그래서 정부부터 각 개인이 모두 최고의 노력,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다루고 싶었습니다. 전 국민적인 저항이 있었다는 거죠. 영양 기후기 3번에 보면 주로 사고력을 자극하는 문제를 실으려고 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당시 이위종이 기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만국평화회의보에 실린 내용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에 스테드가 이 1905년 조약, 그러니까 을사조약이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자. 하지만 일본은 힘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위종이 그렇다면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당신들이 내세우는 국제 평화라든가 어떤 그런 기독교 정신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허위에 불과하다. 결국은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제퍼삼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 대목을 다룬 이유는 비록 헤이그 특사는 역사적으로는 실패했을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당시로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이후에 기록으로 남은 역사에서는 성공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큰 호소와 반향이 있었고 이후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헤이그 특사는 실패해도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하고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접근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티븐스 저격 사건입니다. 어, 당시 신문 기사에도 나왔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보면 스티븐스의 얼굴과 함께 장인한 전명훈 의사의 사진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서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서 어, 모르고 있었던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장인한 전명훈 의사가 스티븐스 저격을 동시에 실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이후 전명훈이 격투하고 장의환이 사살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멀리 이국 타향에서 노력하고 있던 두 젊은이가 애국을 위해서 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시간에 같이 나타났다. 이 점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궁금해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실었습니다. 마지막은 어, 안중근 의사의 내가 이토를 쏜 이유라는 법정 최후 진술로 장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안중근 의사가 왜 이토를 쏘았는지 자신의 의지를 결연하게 밝히는 내용입니다. 요즘 학생들에게는 뮤지컬 영웅의 누가 죄인인가라는 노래로 잘 알려져 있죠. 유튜브에 보면 이 노래가 나와 있는 것이 많으니까 한번 같이 감상하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사 토파보기와 범교과 학습입니다. 간도와 독도에 관한 것인데요. 기존 교과서들은 이 부분을 본문에 다루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우리처럼 특집에 다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도라든지 또 이 부분이 기존 본문과의 일관성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는 이렇게 특집 부분으로 뺐는데요. 이 부분은 자칫 잘못 이야기하면 좀 어설픈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학생들에게 부추기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또 반대로 어, 한때 우리의 영역이었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또뭐 사대주의나 패배감으로 빠지지 않도록 또 노력해야 될 의무가 역사 교사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어,
올바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의 영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주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선생님들과 만나 뵙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